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영기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개발해서 경기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집단, 경기도의 싱크탱크,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인데요. 오늘 좋은 만남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시장경제학자로서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계신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승희 원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 정초라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1, 2주 동안 새해 계획도 다시 짜느라 네.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가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운지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무하면서 이렇게 좀 쉼을 좀 가질 수 있어야 연구물들이 질이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 박사들이 바빠서 얼마나 네. 많이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이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이 금융위기가 한국으로다도 직격탄으로다도 오고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이 경제를 분석하고 연구하신 경제통의 입장에서 향후 이 경제 전망이 어떨까? 2009년에 경제 전망을 좀 분석해 주시죠. 많은 기관에서 금년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두 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년 한 해 정도 고생하면 내년 정도는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만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물론. 그런데 네.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그런 방향, 그동안의 한 정책들을 다 놓고 종합적으로 볼 때 한 1년 정도는 가야지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갈 것이다 하는 네. 기대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희망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항상 위기는 끝이 있습니다. 네. 그 힘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끝이 있는 법이죠. 네.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또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KDI에서 또 연구원으로다가 보니까 굵직굵직한 이력들을 갖고 계세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또 대학 교수님도 하셨고, 한국경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까지 쭉 경제학이라는 이 학문 속에서 항상 학생처럼 공부를 하신 그런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셨는데요. 70년대 대학 입시 시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경제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어린 시절이죠. 제가 제주 제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제주도가 고향이신가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학을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커트라인 높은 데가 어디냐고 알아보자. 그때 마침 경제학과가 제일 높다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것도 하나 이제 오기 중에 하나였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풍기는 이미지가 상당히 그 학문으로서 인상이 좋았어요. 네. 경제학 자체도 특별하게 아는 건 없었고요. 그래서 경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로서 보니까는 많은 또 집필서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는 물론 이 수도권을 규제 완화하기 위한 그러한 주의 주장을 담으신 책도 있지만은 국자시대 한국 경제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야기, 또 신국부론, 또 진화를 넘어 차별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는 없죠. 바쁘신 연구물들을 다루시면서 집필을 할 수 있는 또 시간 여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주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주말에 제가 운동도 별로 안 하고, 뭐 등산도 별로 안 하고, 결국 주말은 제 개인적인 그런 연구에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연구원장 생활을 그 10년 넘게 했는데, 이 원장 자리는 연구는 못하지요. 네. 항상 직무 때문에 바삐. 그런데 주말을 제가 쓰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국부론을 보면은 그 분배보다 성장을 주장하신 건가요? 분배를 하더라도 네.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세계 경제 또는 한국 경제 여파의 그 환경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국부론도 그랬고 최근에 제가 그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라는 책에서 제가 그 강조하는 것이 경제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주하고 자기 힘으로 뭘 일으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념이 충만한 국민이면 발전을 만들어내지만 이게 남이 뭘 도와주길 기대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고 내가 잘못되는 게 남이 탓이고 하는 뭐 이런 잘못된 이념을 가지면 아무리 뭐 돈을 부어봐야 그게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이치를 제가 계속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많은 주장들을 펼쳐 오셨는데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추억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그 원래 그 천재형의 머리를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노력형의 지금의 자리를 만드셨는지. 저는 철저한 노력형이에요. 네. 절대로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본 역사가 없어요. 네. 단지 제가 그 학창 시절 어린 시절부터 제가 살아온 길은 항상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제가 남의 집안에서 누가 저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제가 혼자 항상 내 나름대로 내 일을 판단하고 내 갈 길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온, 바로 이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도 항상 그 자유라고 하는 그런 그 이념을 항상 가지고, 자유라는 건 자기 책임을 또 항상 져야 책임을 되죠. 따르는 거죠. 이제 그랬고, 항상 뭐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일 빼놓고 뭐 달리 성공의 네. 길이 없다 하는 이제 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네. 원장님에 대한 개인사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그 아버님은 계셨지만 유복자 같은 팔자를 갖고 계셨다고. 예. 네. 우리 부친이 일본에 오래 사셨는데 네. 저를 낳기 위해서 들어와서 저를 낳고 10개월 뒤에 제가 제주도 출신이나마는 4.3 사건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네. 10달 만에 아버지하고 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제가 7살 때 일본에 밀항을 해서 네. 일본 오무라 소용소에서 아버지를 1시간쯤 대면을 하고 다시 돌아왔죠. 네.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던 시절에 때 이제 우리 모친은 다시 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본에 가서 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일본에서 사시고 저는 혼자 한국에서 할머니, 뭐 우리 고모 이런 주위에 분들하고 같이 해서 살아왔습니다. 네. 우리 부친은 일본에서 제가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지금 고향에 모셨고 네. 모친과 제 동생들 많습니다. 동생들이 네. 지금 다 일본에 제일 네. 옆에 살고 있죠. 네. 이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 이 가족이라는 이 구성원에 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슬하에 몇 분의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좀 외롭고 그래서 네. 좀
애를 좀 많이 갖고 싶었는데 그냥 남매입니다. 이렇게 그 학자로서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하면서 보면은 밤낮 없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이 가족의 이 불성실한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가지실 것 같은데 이 자제분들한테 이 교육 가치를 어떻게 갖고 계시고 또 가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그 자유방임까지는 아니지만 네. 자유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그것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애들하고도 저는 항상 자유, 선택의 자유를 항상 주되 결과는 그 선택한 사람이 책임이다 하는 그런 그 네. 말하자면 원칙에 의해서 제가 애들 네. 키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뭐 자기 원하는 거 다 찾아서 이제 가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의무라는 큰 울타리 속에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다 또 이렇게 그 관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디시플린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점에서는 좀 잘 못해요. 제가 네. 시장 경제주의자가 돼서 그런지. 우리 원장님께서는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예,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수립, 전술적 행보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 잡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다가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떤 조직이고 무엇을 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대한민국에서도 뭐 첫째 아니면 둘째 갈 정도로 큰 연구기관입니다. 박사급 연구원이 한 50명이 넘고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가 뭐 너무 많아요. 제가 숫자를 셀 수가 없어. 다들 자꾸 제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그 국제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제, 무슨 사회, 무슨 여러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그 모든 분야를 다 한 연구원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그 박사급 연구 고급 인력이 많이 모여 있고 가장 그 소위 뭐라고 할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연구소고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를 좀 잘 발전시켜서 이 도민들의 생활을 더 향상시키고 도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거냐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 그 방향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뭐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도 그랬지만은 이 기축년 올해 한 해도 세계 경제 또한 한국 경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 발전을 어느 도든지 간에 다 화두로 갖고 있을 텐데 수도권 규제 완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화두로다가 끄집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또 타 시도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상생의 정책으로다가 발을 뻗어 나가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예, 이게 뭐 대한민국 경쟁력 전반하고 관련된 아주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짧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지역을 다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소위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념을 이제 추구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가는 수도권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지방에서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도 몰리고 산업도 여기가 입지가 좋으니까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몰리고 그래서 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도권이 너무 블랙홀처럼 모든 경제, 산업,
이 인문 이런 쪽에 그 자원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뭐 또 사실 그런 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 규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대기업은 입지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팔당을 중심으로 한 상수원 지역에는 또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규제를 많이 하게 되고 북부는 또 DMZ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규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네. 여기 그린벨트 규제도 또 제일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수도권이 그런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풀어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그 입지 여건이 좋은 이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많이 좀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특히 이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지방에서 이제 그 반대를 많이 하는데 네. 지방의 반대가 이런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수도권을 규제하면 일종의 반사적으로 이 수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은 규제 때문에 이 수도권에 못 있는 기업들은 지방이 아니라 해외로 요즘 다 나가기 때문에 네. 국가의 손실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수도권이나 이 경기도가 잘 되면은 그게 사실은 이 물로 흐르듯 또 다른 지방으로 다 이렇게 그 시너지가 다 흘러서 네. 말이죠. 이 동만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수도권이 발전 못하면 지방도 마찬가지로 또 발전을 못하는 네.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놓고 볼 때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지방에서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이런 말들이 희자되거든요. 경기도에 대한 가치, 미래지향적 가치가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가치로다가 볼 수 있는지 원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일종의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조금 과장한다면 세계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모나 그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뭐 제가 보기엔 세계 뭐 중간 규모의 전 세계 뭐 그런 국가의 규모에 이르고 그 산업 입지 여건이나 이런 거 봐도 상당히 좋은 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그 소위 대한민국의 글로벌화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중국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경기도의 서해안이 중국과의 이제 교역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게 경제가 하나로 통합이 되겠죠. 뭐 바다가 있지만은 뭐 항상 왕래를 통해 가지고 이 중국의 동해안과 한국의 서해안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기도가 이 동북아의 허브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DMZ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은 DMZ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저희 그 DMZ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잘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게 또 국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관광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남북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뭐 경기도의 북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이 DMZ 벨트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경기 북부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경기도가 이제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첨단 무공해 첨단 산업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제공을 네. 하죠.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이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 그 저탄소, 그린 성장 뭐 이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경기도가 한국 경제의 그 리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임기 2년을 지나셨고 한 1년 반 정도 이제 남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규제가 완화된 경기도의 실질적인 개발 계획들을 좀 수립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 경기도의 실질적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주로 내년 3월 이후가 돼야지 실행이 되게 돼 있고요. 예, 그거는 주로 이제 대통령령을 바꾼 것이니까 뭐 쉽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그 수정법, 수도권 정비법 이런 게 바뀌거나 폐지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앙정부가 상당한 이 많은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규제 완화에 따라서 그 이점을 우리가 극대화해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갔거나 아니면은 들어오고자 하다가 들어오지 못했던 이런 기업들을 빨리 다시 들어오게 해서 경기도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더 나가면 국가 전체에 또 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역점을 둘 사업, 향후의 사업 중에 하나는 한국을 떠난 기업들의 그 떠난 이유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해외 나가서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국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필요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서 가능하면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나가는 기업들이 국내로 특히 그 경기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후속 작업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G 벨트를 잘 활용해서 북부의 새로운 그 발전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 서해안 벨트가 대단히 중요한 향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해안 벨트를 따라서 이걸 어떻게 소위 중국 경제를 경제 성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개발해 나갈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개인적으로다가 그 계획하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은 또 소망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주시죠. 우선은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이 보다 좋은 연구를 참 많이 해서 경기도 더 나가면 국가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요. 네. 경제학자로서는 하루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뭐 별로 큰 기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앞전에서도 쭉 경제와 관련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경제 한파로 다들 어려운 우리 도민들한테 새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 한 말씀 주시죠. 우선은 금년 중에 경제가 계속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 위기는 다 극복이 됐고요. 옛날 1930년대 대공황을 빼놓고는 적어도 1, 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다 극복이 되고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외환위기도 뭐 한 1, 2년 정도의 기간에 극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위기의 끝은 있다. 네. 그리고 내년 정도서부터는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면은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경기도민의 희망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좋은 말씀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께서도 건강하신 한 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